자, 이번 시간에는 사상, 소음과 팔괘, 리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태양, 건괘, 태괘 이렇게 학습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팔괘를 하기에 앞서서 사상인 소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음은 오행상으로는 목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소음목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소음에서 출발한 부분이 오행에서는 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상을 보면은 효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이것이 이제 배합이 된 거죠. 두 개 다 양이거나 두 개 다 음이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소음은 위의 효가 음이고 밑에가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소양을 외울 때는 위에 있는 효를 기준으로 외우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소음에 대한 부분에서 양이 올라가면 리께가 되고 음이 올라가면 진께가 됩니다. 이 소음이라는 것은 이제 목이기 때문에 한 번 양하고 한 번 음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은 올라가려고 막 노력하는데 표면화되어 있는 음은 누르고 있는 거죠.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이런 봄철 같은 때 싹이 올라와서 대가리를 내밀고 열심히 성장하려고 하듯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와서 성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그게 소음의 기본적인 속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양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내려고 하게 돼 있죠. 근데 표면화되어 있는 음은 그것에 대한 환경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속성은 팔괘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에서는 양적인 모습으로 발산하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표면화되어 있는 이 음기가 내재돼서 뭔가 고민하고 멈추고 또 자제하려고 하고 때가 아니란 것을 또 깨닫기도 하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안정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뜻을 펼치거나 강성하게 나가는 부분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소음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주역에 대한 그 원론적인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할 때 중정응비라는 것을 이제 배울 건데요. 그 중정응비에 대해서는 이제 효마다 중심효를 얼만큼 잘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이제 중이고, 정이라는 것은 자리가 바르게 놓여져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리가 바르게 놓여지려면 효가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3, 5는 양으로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1, 3, 5의 홀수는 양이라고 하고 2, 4, 6의 짝수는 짝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정하겠죠. 그래서 짝수는 음이다, 이렇게 해서 효가 있는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초효부터 2효, 3효 이렇게 4, 5, 상효 이렇게 있으면은 그 효에 해당하는 바른 자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양은 양자리에 있어야겠죠. 1, 3, 5의 효는 양이 그 위치에 있어야 좋다. 그게 이제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리를 바르게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2, 4, 6의 짝수에는 음이 자리를 얻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자리가 이렇게 바르게 얻어야 되는데, 이 소음에 대한 이 사상은 일단은 어쨌든 팔괘로 형성이 된 다음에 상괘든 학괘든 배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음에 대한 것은 상괘에 있는 것과 학괘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학괘에 있는 부분이 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너지가 점점 상승해 갈 조짐이 있다. 우리는 보통 지금 현재는 좋은 상태인데 나중에 하락세를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의 부분을 귀하게 또는 길하게 친다고 하면 소음이 당연히 학괘에 있는 게 좋겠죠. 학괘에 소음이 있다는 거는 리께나 진께가 학교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시작을 내가 했던 게 있다라는 얘기죠. 목이 시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먼저거든요. 상교는 나중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교의 모습이 또 학교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소음에 대한 모습은 이제 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예요. 리꾀나 진꾀나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소음꾀에 대한 속성은 준비하고 시작하고 뭔가 좀 진취적이고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한번 양하고 한번 음하니까 이것저것 준비했다가 또 생각도 했다가 또 이런 행위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준비만 계속 쭉 하고 만들기만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고민도 하고. 근데 먼저 하는 것은 움직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소양은 정적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나중에 있다고 하면 소음은 먼저 움직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리꾀나 진꾀나 다 소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대한 현상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리꾀를 설명을 할 건데요. 소음에서 양이 추가되면 리꾀가 되고 음이 추가되면 진꾀가 됩니다. 그래서 리꾀라고 하는 것은 선천수로 삼리화라고 하죠. 그리고 꾀를 그리는 방식은 리허중 또는 리중절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효만 끊어져 있어요. 비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양 이름이고 가운데 있는 음의 모습 안으로 위아래 양효가 가운데로 몰리는 느낌이죠. 음효가 위아래에 있는 양효를 끌어들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꾀하고는 다르게 안정감이 형성돼 있다. 예를 들어서 삼양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를 다 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리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음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쓰고 돌아오면 내가 기진맥진 되어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꾀는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안에 음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막 다 소진만 하고 어떻게 될지 난 모른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가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부분은 초반에 생긴 이 양의 모습을 음기가 누르고 있죠. 그것을 끌어내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리라는 것은 이게 불화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8궤상의 오행은 화가 됩니다. 그래서 삼리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궤명을 얘기할 때도 다 화라고 하는 오행이 붙어요. 그래서 화천대유다, 화산여다, 화풍정이다, 화택규다 이런 식으로 화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상으로도 화고 8궤 상이도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을 상징한다. 근데 불을 상징하는데 이 리꾀가 얘기하는 불의 모습은 이게 서로 그 붙는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붙는 형상. 우리가 건꾀라든지 택꾀를 할 때는 사상적으로 태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리꾀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소음은 사상적으로 보면은 오행이 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은 관계 의지를 나타내고 누군가한테 다가가고 관계가 이미 되어지기 시작한 그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별하다라고 할 때 그 이별의 이자가 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날 이자, 그러니까 흩어진다, 떠난다, 헤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한 속성은 뭔가 다른 것과 연결되는 걸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꾀라는 것은 내가 뭔가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것과는 이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오면 집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면 집에 가면서 회사에서는 멀어지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떠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게 리꾀에 대한 헤어짐과 이별의 모습이 된다. 불이 붙는 것은 내가 뭔가에 관심이 가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몸이라든지 생각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관계를 떼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이것이 좋다가도 저것이 또 좋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게 또 좋고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이 생기면 기존의 것과 이별을 하면서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불이 붙듯이. 그런 것처럼 이 리꾀의 모습이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그 태양꾀를 할 때의 건꾀와 택꾀는 리드하는 속성에서의 본인이 주도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리꾀는 본인의 기준으로 인해서 무엇이 좀 더 이득이 되느냐, 어떤 게 좀 더 안정적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꾀의
그 선천수는 당연히 3리화니까 3이 되고요. 후천수는 9리라고 해서 9가 됩니다. 그래서 선천수 3이고 후천수는 9가 된다. 그리고 육친상으로는 당연히 음이 중심에 있으니까 중녀가 되겠죠. 초효, 2효, 3효 이렇게 본다고 하면 처음에 나오면은 장녀고 음이 두 번째 나오면 중녀, 세 번째 나오면 소녀 이런 식으로 장녀, 중녀, 소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음이 한 효로다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이태택을 할 때는 태소녀였고요. 3리화를 할 때는 중녀가 된다. 그리고 신체 부위로는 눈을 상징합니다. 불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눈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또 내가 보고 싶은 이 생각에 대한 의지도 나타낼 수 있고요. 방위로는 정남쪽을 얘기합니다. 동남쪽도 아니고 서남쪽도 아니고 정남쪽을 얘기한다. 온전히 딱 남쪽의 정방향. 이 정도만 학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리괴를 그릴 줄도 알고 어떤 의미인지도 다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괴 해석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진괴를 보겠습니다. 진괴는 소음괴에서 음효가 더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리괴는 이양 이름이었는데 진괴는 이음 일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괴는 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진괴는 같은 소음에서 출발을 했지만 리괴가 화에 대한 속성을 띠는 반면에 진괴는 목에 대한 속성, 그것도 음목이 아니라 양목의 속성을 띱니다. 그래서 진, 양목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손괴 같은 경우는 음목이라서 손음목인데 진괴는 진양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리화라든지 감수 이런 거는 오행이 한 개만 존재해요. 그래서 두 개가 되면은 뭐 양목이다, 음목이다, 음금이다, 양금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감수라든지 리화는 한 개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음양을 나누지 않고 그냥 리화와 감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음양을 나눠요. 그래서 건금과 태금 할 때도 건양금이다, 태음금이다 이렇게 나누었듯이 진괴를 나눌 때는 진양목이다. 반대로는 손음목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따로 소양괴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괴에 대한 모습은 양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목의 기상이 움직여지는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소음괴 출신이기 때문에 사상으로만 봐도 목의 기본적인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8괴로 봐도 이 진괴를 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의 정말 오리지널 속성을 띠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8괴를 얘기할 때는 우레라든지 벼락을 얘기하지만 물상으로 보면은 진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동하고 움직여지고 뭔가 정한 게 아니라 동하는 것. 그래서 이 진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괴가 지지로 얘기하면 묘가 되는데 우리 묘목할 때 특히 묘월의 절기에 경칩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래서 이 묘월 하면 경칩하고 춘분이 있는데 경칩은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까 동물이라든지 겨울잠을 자던 곤충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랄 경자에 숨을 칩자.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놀라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력 3월에 묘월 절기 중에 경칩이라는 게 있다. 그것은 이 8괴상의 진괴하고도 상통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놀란다는 얘기는 뭔가 자극을 받아서 내가 움직임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진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놀라는 일도 되고 어딘가에 자극을 받는 것도 되고 자극을 주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이 진괴 자체를 실력자로 보기도 합니다. 효가 3개가 있는데 그 안에 양기가 음기에 갇혀서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실력이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숨은 실력자다. 그래서 진괴 자체를 실력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밖에는 음기가 가득하죠. 이 음이 일양을 누르고 있는 느낌이니까 초효에 해당하는 이 일양이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좀 나서지 마라.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양에 있는 진꾀가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하지만 때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뜻이 맞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묘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육친적으로는 장남을 얘기하고요. 당연히 초효의 양이 존재하니까 처음에 나타난 양이 되겠죠. 남자는 양이니까 장남이 된다. 그래서 진장남이다. 그리고 진꾀 그리는 법은 뭐 진하련 맨 아래 효만 이어져 있기 때문에 2개 그리고 맨 아래 양이 그려져 있는 모습 상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체 부위로는 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는 팔을 아무리 움직여도 자리를 이동할 수 없어요. 발로 비로소 걷거나 뛸 때, 그럴 때 이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되죠. 방위상으로는 이제 정동쪽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선천수로는 사진뇌, 그리고 후천수로는 삼진, 이렇게 사진뇌와 삼진, 4하고 3이라는 숫자, 선천수, 후천수 좀 외워두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진꾀는 또 사진뇌라고 해가지고 뇌천대장이다, 뇌수애다, 뇌택기매다, 뇌풍항이다. 괴가 앞에 왔을 때는 뇌로 발음하고 뒤에 왔을 때는 뇌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뇌하고 뇌하고 같이 쓰인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이 삼리화라든지 사진뇌 통틀어서 이해를 하시면은 편하겠지만, 어쨌든 팔계상으로는 리화는 오행상 화고 사진뇌는 오행상 목인데, 이것이 다 8개별로 오행이 하나는 화고 하나는 목이지만 같은 소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시작하는 이 목의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시작하거나 내 에너지를 막 발산하고 싶거나 움직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움직여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움직임이 막 너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커진 상태, 뭔가를 이룬 상태, 이게 아니라 그냥 조짐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나, 뭐든지 시작의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사진뇌가 나오거나 그럴 때는. 근데 삼리화라는 것은 이게 밖으로 표현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화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진행이 사진뇌보다는 어느 정도 수월한 거예요. 이 양이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 음기를 내재하면서 움직임이 아주 적극적이다. 적극적인데 거기 안에서는 본인이 득실을 다 따지고 움직입니다.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리화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서 나머지 또 대성괴 할 때 64개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아, 같은 삼리화라도 어떤 팔괴하고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또 상괴에 있을 때 이런 느낌이고 합괴에 있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이 정도만 조금씩 알아두시면 이제 주역이 여러분들한테 가깝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치시고 그 점 친 걸 읽어보고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점괘대로 얘기했을 때 맞는 부분이 있고, 아,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는구나, 교훈을 주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읽는 거죠. 그래서 8괴에 일단 능통해야 한다. 그 8괴의 출발은 음양과 사상이 되는 것이고, 이 8괴는 한 단어와도 같은 거예요. 음양이라든지 사상이 글자라고 하면 8괴는 단어가 된다. 그래서 그 8개의 단어가 뭉치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구나, 움직이면 좋겠구나, 안 움직이는 게 좋겠구나,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좋고 나쁜 부분에 대해서 기륭성패가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사주는 좀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강하잖아요. 뭐 식신상관이 강하니까, 재성이 약하니까, 일간이 신약하니까, 신강하니까. 근데 점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 부분 안에서도 그런 느낌들을 받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대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전으로 임상하실 때는 참 많은 생각들로 이 주역에 대한 신비로움을 아시겠죠? 오늘은 그래서 소음에 대한 부분, 삼리화, 사진뇌 학습하셨습니다.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밝잖은 나의 불이 태어난 날의 힘 내 가슴에 남아 빛 조용한 결처럼 내 사주 팔자에 담아 오늘의 바람이 날 조용히 스쳐져가 흔들리는 내 맘 길을 묻는 이 밤 숨겨둔 그 의미가 내 안에 번져만 가 오래된 시간들 내 운명 숨결에 담아 바람 부는 순간 내 귓가에 속삭여 멈추지 않는 내 맘 감출 수 없는 이 밤 밝잖은 나의 불이 밝게는 부는 바람 사주로 만든 인생 주역으로 순간 check it 밝잖은 나의 불이 밝게는 오늘의 바람 깊은 곳으로 날 데려가 어둠을 밝혀 왜 같은 사랑에 또 마음이 붙들려 왜 같은 자리에서 멈춰서 있을까 내 안에 오래된 결 쉽게 안 바뀌어 girl 태어난 시간의 turn 여전히 남았어 burn 왜 다른 바람에 또 가슴이 흔들려 왜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까 내 안에 깊어진 결 쉽게 못 지워져 girl 흘러온 시간의 품 조용한 나만의 품 지금 갈까 말까 맘을 replay 깊은 밤 길 위로 대답은 simply 익숙한 상처들이 자꾸 길을 흐려 다른 문 앞에서 또 발끝이 떨려 잡은 기억들은 손끝에 남아 보내란 바람들이 귓구멍 속을 훑어 기다린 시간마다 심장은 빨라 움직임 한 걸음이 내일을 불러와 사주는 내 바탕 몸에 벨리듬 같아 발괴는 오늘의 결을 뒤집는 것 같아 밝자는 깊은 밤 끝까지 내 안에 남아 발괴는 스친 찰나판을 바꿔놔 밝자는 왜 내 마음마다 흔들어 놓지 밝괴는 왜 이 밤마다 나를 밀어넣지 태어난 결 위에 오늘을 다시 turn up 내 인생 그곳에서 더 나답게 burn up 밝자는 나의 불이 밝괴는 부는 바람 사주로 만든 인생 주역으로 순간 check it 밝자는 나의 불이 밝괴는 오늘의 바람 깊은 곳으로 날 데려가 어둠을 결코 밝혀 어렵지 않아 하나씩 알아가면 돼 그리 멀지 않아 조금씩 다가가면 돼 태어난 나를 품고 오늘의 때를 묻지 흔들리는 마음도 조금씩 맑아져 더 밝아져 밝자는 나의 불이 밝게는 부는 바람 사주로 만든 인생 주역으로 순간 check it 밝자는 나의 불이 밝게는 오늘의 바람 깊은 곳으로 날 데려가 어둠을 밝자는 나의 불이 밝게는 부는 바람 나는 그 사이로 천천히 걸어가 밝자는 나의 불이 밝게는 부는 바람 나는 그 사이에서 조금 더 나를 본다 이제 진짜 인생 공부 밝자는 나의 불이 밝게는 그늘의 숨결 과거 오래된 나와 지금의 나를 잇는 말 밝자는 나의 불이 밝게는 부는 바람 나는 그 사이에서 조금 더 나를 본다 이제 진짜 인생 공부